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니들 뭐하냐 지금 깜짝 놀라셨겠지만 제가 방금 클린스만 관련 전력강화위원회에 현장 갔다가 현장에 갔다가 저희가 관련돼서 영상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계속 클린스만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니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타이밍을 전력강화위원회 이후로 좀 맞췄고요. 근데 좀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사무실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겠지만 어쨌든 근데 도저히 찍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말고 음성에 좀 집중해 주시면. 네, 제 아는 지인도 솔직히 형들 영상 솔직히 못 보겠고 나 설거지 할 때 음성 듣는다 그래서 야 잘했다 야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설거지 하실 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웃으면서 오프닝은 했지만 사실 지금 한국 축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해 K리그 흥행했고 또 카타르 월드컵 16강 들고 또 해외파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가 K리그 링가드까지 온 상황에서 굉장히 K리그에 한국 축구의 봄이 왔다라고 한 시점에 갑자기 지난 며칠 사이에 이 모든 봄을 얼려버리는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 이야기 클린스만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후에 좀 벌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현장 갔으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또 혹시라도 또 뒷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황보위원장이 브리핑한 대로 전력강화 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한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지를 모은 거를 협회나 수뇌부 정몽규 회장이 되겠죠. 여기 전달하는 이제 과정으로 이어질 텐데요. 일단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경질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뒷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일단 뭐 앞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시안컵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준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전술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경기 전날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도 눈앞에서 보면서 당황스러웠다.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아쉽게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변명이죠 뭐. 근데 그걸 끌어온 거예요 결국. 그 전에 변명에 그게 없었고 이번 변명에 그게 있었다. 그 사건이. 그러면서 사실 뭐 경기 관련돼서 준비나 혹은 전술 이런 거에 관련된 브리핑도 상당히 좀 허술했다고 하고요. 저는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보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분이 사실 전력강화위원회 자격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카타르에 넘어가서 기술 분석 파트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다들 놀랐대요. 중계 전부 다 그냥 명단, 훈련한 그냥 우리 일지 같은 거 이 정도밖에 안 주더래요. 아니 위원장이면은 그 대회 내내 이 클린스만호가 했던 경기 내용이라든지 잘된 거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 축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제 백서 같은 걸 만들고 하는데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무지성으로 클린스만 잘했다. 사실 지난 13일에도 그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이제 축구인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클린스만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사실 좀 고립이 되면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날도 완전히 거의 찬양에 가깝게 와, 클린스만 감독 아니었으면 이강인이 PSG 자체열도 좀 안 됐고 이런 네트워크도 상당하고 뭐 경기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좀 4강 실패가 아니라는 스탠스죠. 둘 다 위원들이 아연 실색을 했다고 해요. 저는 특히 마이클 밀러 위원장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저는 마이클 밀러 위원장에 대한 개인 감정은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이 꼬리 자르기고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A대표팀뿐만 아니라 U23, U20까지 다 이제 관장을 하는데 연령별 대표 감독들이 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 전까지 대표팀에서 해왔던 지원들 하나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분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A대표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클린스만 감독한테 이제 한 위원이 질문을 했대요. 아니 우리 위원회 하는데 왜 미국 갔냐? 몰랐대요.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자기 이런 자리 있는 거 알았으면 한국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대. 말도 안 돼. 아니, 귀국 현장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협회 관계자 발로 다음 주에 평가 회의 할 거다. 그거 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달해주는 창구가 어디냐? 전력강화위원회, 통영이가 전력강화위원회인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런 자리가 있는지 알았으면 여기서 회의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었을 텐데 그렇죠.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 지금 클린스만 감독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마이크 밀러.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한참 경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서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급 뭐 선배면 뭐 신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서양도 똑같아요. 외국도 똑같아. 그리고 그래서 밀러가 말도 못 붙인대 사실. 그 얘기 알아요? 위르겐이라고 안 한대요. 클린스만 뭐라 그래? 미스터 클린스만. 미스터 클린스만. 우리 걔는 성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마이클 잭슨이면 마이클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데이비드 베컴이면 데이비드죠. 원래. 이렇게 원래는 위르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클린스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탁탁 맞아져. 지금까지 왜 클린스만한테 직언을 못했고 그 사람이 아까 준비 안 했다 그랬잖아. 예전에 지도자 교육할 때 주드 벨링엄 교육한 거 있어요. 자료 장난 아니야. 막 스탯이 막 쫙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드 벨링엄이랑 제일 비슷한 건 황인범이다. 그래서 황인범을 주드 벨링엄처럼 키워야 된다. 막 열변을 토해. 지도자들도 뭐, 오, 재밌네. 이러고 듣고. 근데 이번에 준비 안 했다는 거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위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클린스만 눈치를 본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네. 견제 장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의 실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나중에 협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짚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뻔뻔한 기조와 그러면서 이어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제 클린스만을 이제 로그아웃 시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황보위원장의 브리핑에서도 한 것처럼 이제 안 된다. 도저히 신뢰를 잃었고 뭐 근태 얘기부터. 그러니까 경기력은 경기력인데 근태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거요. 이전에 대표팀 감독은 경기 결과와 경기력으로 평가를 했지. 우리가 이 감독한테 근태 문제나 상주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본이지. 아니, 우리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태를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태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했고 어쨌든 뭐 그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13일에 모였었던 비공개 회의에서도 축구인 출신 임원들이 전부 다 경질을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도 경질 쪽으로 중지가 모여진 만큼 정몽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자체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물었고 워낙 지금 국민 정서가 이렇게 클린스만이 국민 통합을 이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지금 클린스만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아마 뭐 이에 반하는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서 명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4강 갔는데 이게 명분이 없다 아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부회장급이나 이제 전력강화 위원들이 깔아줬잖아요. 회장님은 사인만 하십시오. 저희도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책임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내 직을 걸고 경질이다 목소리를 낸 건데 마지못해서 그냥 사인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서울에 보면서 마지막에 장관 그 장성들을 싹 모아놓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술렁일 때 대통령 앞에 딱 간 거야 지금. 이제 물론 사후 처리라든 그건 난 상관없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아직까지 변수는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뭐 생각보다 좀 협회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뭐 정 회장이 사비로 낸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혹은 뭐 세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관련된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명분은 이제 마련됐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끝나고 이제 빨리 뭐 감독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황보위원장이 브리핑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까에 대한 사실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축구인들도 판을 깔았네 이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명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 협회 내부에서는 이제
이게 더 이상 길어지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빠르면.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축구 선수 출신의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그 위약금을 100억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10년간 나눠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선 넘기세요. 할부로. 할부로. 근데 대신 낼 때 그냥 막 이 돈이 없어서 내는 게 아니고 낼 때마다 입금한 날짜에 뭔가 하나씩 해라. 반성문을 국민한테 내든지 우리가 개혁의 의지를 얼마나 지난 1년간 얼마나 했는지를 계속해서 브리핑하는 거예요. 10년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니까 10년 내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우리 한국 축구에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야 그것도 진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근데 이게 그냥 사인해갖고 그냥 경질시키고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뭔가 10년에 걸친 반성까지 해야 될 정도의 뭔가 좀 둘 다 협회도 클린스만도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클린스만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경질 후에 몇 가지는 좀 더 협회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한번 할 얘기가 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일단 클린스만 감독에 일단은 집중한 얘기니까 네.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손흥민 선수 얘기를 저희가 뭐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왜냐면 우리의 생각도 궁금하실 것 같고 부담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부담스럽고 저희도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할까 말까 하는데 이 혼란이 왔던 게 뭐 청기자랑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그 최초 보도에 나온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일단 뭐 멱살 그리고 주먹 그리고 뭐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실랑이 벌어지고 말리다가 손가락 다쳤다. 사실 근데 거기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게 네. 선수들 이 관련된 얘기는 기본적으로 팬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얘기와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지난번에도 뭐 저희가 관련돼서 이제 뭐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네. 뭐 선수들 관련된 얘기도 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는 참 말 잘했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 니들이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줘야지 하는데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정서적으로 이게 믿기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얘기할 정도면은 그래도 2차, 3차는 취재가 완료가 돼서 이제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희가 의도를 또 의심을 하시니까 왜 감독 회장 얘기 안 하고 선수 얘기하냐고 하시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 부분은 뭐 어찌됐건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 부분을 좀 일찍 들었어요. 이 얘기를 네, 굉장히 일찍 들어서 보고도 일찍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탁구 대 앞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뭐 주먹 다짐도 오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더선이 딱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더선 이게 타블로이드가 아니네. 이제 정확한 내 정론지 아니야? 내가 속으로 막 웃으면서 막 이걸 같이 얘기를 나눴던 지인들이랑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처음에 듣고 이제 더선에서 나오고 나서 일이 커지다 보니까 더 취재를 더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이제 뭐 손흥민이랑 이강인이랑 싸웠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이제 뭐 기사를 쓸 것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커지면서 이제 정확한 내막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망 기자도 계속 전화기 올리고 있었잖아요.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멱살만 잡았다. 누구는 주먹이 날아갔는데 피했다. 누구는 맞았다. 뭐 사실 시작할 때 손흥민이 먼저 욕을 했다. 심지어 손흥민이 먼저 때렸다. 뭐 이강인이 욕을 했다. 뭐 너무 얘기가 다 달라요. 이강인 옆에 뭐 서령우, 정용영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수가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달라. 탁구는 뭐 조규성이랑 쳤다. 뭐 오현규랑 쳤다. 네.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되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뭐 얘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영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협회 가서 인사이드 캠으로 VAR 합시다. 이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사실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벌어진 문제예요. 네, 이게 거기서 사실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냥 그 주먹으로 갔죠.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사를 저는 다퉜다 쓰고 이제 뭐 일부 선수는 주먹도 그래 들었다, 주먹 다짐을 했다라고는 표현을 못. 저는 처음에 그걸 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연합에서도 나오고 뭐 이게 연합발이면 사실상 뭐 제일 공식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데스크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했는데 아무도 이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오늘 나왔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나는 주먹질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을 했죠. 네. 이렇게 됐었을 때 과연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미 뭐 글로 넘어갔는데 하극상으로. 네네. 그래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 이 부분은. 근데 확실한 거는 두 선수 간의 다툼은 있었다. 네, 그건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선이 딱 보도한 게 딱 맞아요. 되게 선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더선에서 주먹 얘기 없었고요. 주먹이 없었고 그냥 몸싸움 과정에서 뭐 손을 다쳤다. 네.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근데 기자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거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너무 다른 팩트인데 너무 사실처럼 보도가 됐어요. 단독 달아갖고. 지금 그게 너무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확신할 만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테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다 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구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누구는 제대로 못 봤는데 본 척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진실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려지지가 않아. 아까 얘기했던 VR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안 밝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잖아. 우리 멱살 잡았는데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지. 나요 이랬는데 이게 주먹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다툼이 있었고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거는 전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선수들끼리 싸운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다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갈등 없는 조직 없고 여태까지 한국 축구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저 들은 것도 많고. 근데 이게 과연 경기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밖에까지 드러날 만큼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냐?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독이 심지어 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앞에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우리 둘이 사이가 진짜 뭐 진짜 안 좋다고 치고 선생님 앞에서 우당탕탕 할 수 있냐고. 야 끝나고 나와 이러지. 그렇지. 그 자리에서 누가 싸워? 눈치도 안 본다는 건 그만큼 클린스만 감독의 장악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규율도 없었다는 규율이 거죠. 없었지. 네.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이거는 지금은 이제 막 누가 때렸네 뭐 주먹으로 나갔네 이쪽으로 이상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지도 못할 만한 감독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너무 좀 안타깝고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고 나서 자기 SNS에다가 막 단합이 돼야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관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을 뭐 일부 선수들이 찾아가서 이것도 의견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네 없었네, 손흥민이 말렸네, 뭐 이것도 다 얘기가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여러분 보고서 갑자기 영웅 만들면 안 돼요 누군가를. 역시 손흥민은 말렸네. 그거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도 증거를 위주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증언은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왜냐 사람의 기억도 다 다르고 누군가는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경기 전에 찾아갔던 거는 팩트. 네, 그거는 분명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선택에서 뭐 만 기자는 뭐 저랑 얘기도 했지만 둘 다 제외시켜 버렸어야 돼. 맞아요, 진짜 규율로. 이것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진짜 여기서 딱 경기 안 나가는 걸로 끝내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는 다 모여봐.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마. 그렇지. 스태프들 특히 뭔 마음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끝내자. 그래야지 우리가 우승한다. 그래갖고 막 그 소름 돋게 만들고 아자아자 해야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그냥 앙금 있는 상태로 다음날 경기 나가고 뭐 패스 3번 했다면서요. 막
그런 상태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난 지나고 보니까 이강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상했던 것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잡혀요, 머리에. 네. 어쨌든 네. 이강인 선수 관련돼서 이제 좀 화살이 많이 날아가긴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국내 정서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지냈고 완전 아기 때부터 갔었으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특히 얘기가 많이 전달이 되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명확해요. 강인 선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U20 월드컵 때도 선수들이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막 실제로 막 뭐 욕하고 싸운 선수도 있었고. 근데 모 수비수가 그걸 잘 잡아줬다면서. 네. 근데 모 수비수도 잘 잡아줬지만 정종영 감독이 그걸 맞아. 잘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게 해줬고 팀 분위기 해치지 않게 잘 만들었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면은 이 선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모 수비수 이름을 깔까요 그냥? 맨투맨 묻히고. 네. 네. 뭐 지금 전북에 뛰는 수비수.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리더고 우리도 모두를 다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이 선수 얘를 끌고 가기 위해 다른 장치들을 쓴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는 무조건 잘 쫓아오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는 이렇게 데리고 오고 저렇게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 리더 역할을 한다.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치고받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도 벤투 감독이 그러고 뭐 고참들이나 이런 역할들을 잘 나눠서 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경기력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한 거예요. 세상에 갈등 없는 조직은 없어요. 예, 갈등 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리더의 몫인데 크리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완전히 낙제점인 거예요. 규율 없는 거는 진짜.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규율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까 이천수 방송 보니까 그 뭐 울산 원정 갔을 때 거기서 바로 헤어진대요, 대표팀이.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래. 스타킹 내리는 것부터 해서 뭐 그거는 스타킹 내리는 거. 선수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상 위험을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니들이 원하는 거 해. 그리고 그때 중국 원정에서 그 전용기 타고 각출했다는데 열 몇 명이 1,000얼마씩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 국내파는 그냥 하루 더 머물고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멘트 보면요, 분위기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멘트에도 감독님 얘기는 없어요. 항상 분위기는 좋아. 왜냐면 편하게 해주거든. 근데 감독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써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디폴트가 된 거예요. 감독은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 조규성도 얘기했잖아, 그때 방송에서. 벤투 감독도 편하게 해줬지만 크리스만 감독은 더 편하게 해준다. 흥민이 형이 말하면 다 오케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손흥민이 거의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해도 손흥민조차도 뺄 수 있어야죠, 감독이. 그렇죠. 어렵겠죠. 물론 어렵겠죠. 국내파 감독도 그럴 수 있는 감독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도 그런 어떤 제스처라도 취해야지 다른 선수들도 저 감독 진짜 지금까지 되게 물렁뼈로 봤는데 저 날카롭네. 흥민이 형 저러다가 주전에서 제외될 수 있겠네.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퍼거슨처럼. 로이킨 뺄 수 있어야죠. 막 베컴 막 축가 던지 그러면 안 되지만 레알 마드리드 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잡지 못한 게 문제가 되면서 뭐 보도도 나왔는데 일부 선수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다음번 대표팀에 놓으면 우리 보이콧하겠다라는 그 얘기도 실제적으로 뭐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전원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들었습니다. 네. 팩트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직접 뭐 문서화해서 건의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뭐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봉합을 시키느냐가 대표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실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그때 사실 클린스만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워낙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고 레전드고 스타들의 심리도 잘 알고 또 매니지먼트에 능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잘 봉합해 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더욱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는 해요. 선수들이 앞으로는 좀 더더군다나 지금 뭐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르게 선수들 사이에 이제 격차도 상당히 커졌고 예전에 뭐 잘 나가는 선수라고 해봐야 그래도 그냥 이런저런 유럽의 그냥 하위 팀에 그냥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EPL에서 열 몇 골씩 때려박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난 K리그에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느끼는 생각 차이도 클 것이고 뭐 바라보는 그런 것도 좀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격차들도 좀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봉합시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물론 손흥민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뭐 아주 좋은 리더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대표팀이라는 데가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표팀은 예전부터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고는 말 못해요.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잘 이거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여하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협회가 크게 만들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본 사람들 다 다른데 협회가 오히려 나서서 정리를 해준 꼴이 돼버렸어요. 오피셜 찍었지. 오피셜이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주먹질 했다가 오피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를 거의 바보를 만든 셈이 된 거예요. 물론 이강인 선수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완전히 다른 폭행이거든요. 거의. 지금 네이버 포털에 메인 봤죠? 그게 올라왔어요. 가족 회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시작됐어요. 이제 개인 신상이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표팀 선수 대부분 다 개인 회사로 된 가족 회사로 된 매니지먼트가 되게 많아요. 예. 저한테도 카톡 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옵니다. 이강인 욕으로 옵니다. 지인들이 네 이강인 잘못이지 어떻게 9살 형한테 그러냐 이렇게 옵니다. 이제 국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협회가 이거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더선에 협회가 흘렸을 것이다. 클린스만이 흘렸을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마치 지금 정몽규와 클린스만의 그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두 선수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황을 보면은 그렇긴 해요. 저희도 뭐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의심이 되죠, 진짜. 네. 협회는 의심. 사실 선수를 누구보다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손흥민, 이강인이란 말이죠. 협회가 맨날 돈 없다 하는데 이 협회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쌍두마차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A매치가 지금 매진 사례가 되잖아요. 네, 뭐 작년에 뭐 100억 넘게 벌었다 그러고. 다른 선수들도 다 중요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흥행에 관련돼서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인데 저는 상당히 거의 간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수습을 위해서 차기 감독을 뭐 국내로 한다. 지금 이게 중지가 모인 거잖아요. 부회장급이나 이제 전력 강화는 그죠?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13일 회의에서는 홍명보, 김기동, 황선홍, 최용수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다고 하죠. 지금 기류를 보면은 좀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감독이 들어올 경우에 돈이 더 추가적으로 들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감독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또 당장 대회가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되니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를 봉합시키고자 하려면 이 내부적인 상황을 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제 국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기류는 그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 관계자가 이거 관련해서 자기도 국내 감독이 할 것 같다 분위기로 봤을 때 근데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봉합합의가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그전엔 또 어떤 선수가 부딪혔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계속 있었어요. 누구랑 얼마 전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그 선수랑 또 지금 절친이 됐대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학 구조가 상당히 다양해요. 이거 근데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이러다가 뭐 우리 둘이 친했다가 네. 다른 선배랑 친했다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고생들 넷이 다니면은 계속 바뀐다면서 절친이 누구 왕따 시켰다가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랑 친했다가 저기랑 친했다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선수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어 갖고 그거를 어떻게 봉합할까? 그러니까 뭐
양상이 달라지긴 했어요. 과거에 달라졌지.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진짜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격차도 너무 많아졌고 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대표팀이 되면서 좀 양상이 많이 달라지긴 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방송 했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막 뭐 그랬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래도 니들이 할 말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이 양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과연 봉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보이콧 얘기도 나왔고 경기 중에 이 선수랑 못 뛰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그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부분은 저는 더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갈등을 대표팀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하는데 감독이 물론 좋은 감독이라서 단숨에 봉합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도 좀 필요하다. 사실 2701호 때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의무 시스템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도 또 개인 트레이너들 갔다고 하고. 그것도 근데 이거는 뭐 이게 논란을 키울 건 아니지만 말 나옵니다. 네. 뭐 일당도 적었다 그러고 뭐 그 가치가 대표팀이랑 같이 간 분들이 그 예전에 논란이 됐던 분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물어봤다 그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번에 저도 뭐 심지어 뭐 벤치에 못 앉는 사람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나중에 더 드립시다. 진짜 좋은 기사 쓰면은 하루에 한 개씩 해서 한 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스템에 완전히 붕괴된 거거든요.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지탄 받아야 되고 지금 뭐 사실 정몽규 회장 거취로 이제 막 많이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대표팀 둘러싼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는 그래서 어제 전주 갔다 왔거든요. K리그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내가 협회랑 이 클린스만이 XX 같은 것들 내가 이러다가 그냥 보는데 순수하고 뭔가 나 맑은 느낌. 나 빨리 K리그 보고 싶어요. 진짜로. 나 이거 뭐 싫어요. 막 매일같이 막 보도 쏟아져 나오는데 예전에 그런 큰 사건 보는 것 같죠? 네. 축구판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기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근데 되게 필요한 소식들이라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축구에 대한 애정을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소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불안해요. 어떻게 이뤄놓은 K리그의 봄인데. 근데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 이게 긍정적으로 절대 안 올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뭐 유튜브, 뭐 기사에 뭐 PV부터 해서 절대 관중 수까지 저는 긍정적인 영향 하나도 당연히 없을 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왜냐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A매치도 안 보러 온다 그러고 이제 K리그도 당연히 안 보러 온다는 분들 생길 것 같아갖고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상황이 진짜. 최대한 빨리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제일 바람이고요. 최대한 빨리 봉합이 되고 좋은 쪽으로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사과문을 올렸고 그리고 어쨌든 뭐 조만간 이제 다른 선수들도 관련돼서 입장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는 한 가지는 우리 선수들이 순수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그바나 음바페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감독 오고 협회가 좋은 시스템 만들어 주면은 거기서 잘 뛰어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성들과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걸고 싶고요. 협회 얘기는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니들 정몽규 나가는 게 제일 우선인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정 회장이 먼저 나갔어. 사퇴 선언했어. 클린스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나갔어. 그럼 클린스만 유약금 어떻게 할 거예요? 클린스만 나가고 이런 거 사인 회장 들어올 때까지 누가 할 거예요? 지금은 유인데. 진짜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클린스만이 나가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일단 초점 맞추고 싶고 언젠가는 뭐 협회 얘기, 선수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뭐 충분히 협회 얘기, 선수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긴 하네요. 얘기라고 보니까 그죠? 저희가 앞으로도 뭐 필요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오. 요렇게라도 라임이네. 라임 요렇게라도 자동차 안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다른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하루에 뭐 10개씩 올리는 데도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조금 전달해드리게 좀 더 부지런해지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축구로 필요해지시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뭐 K리그 많이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계속 지금 스쿼드 분석 나가는데 이름 자꾸 틀려가지고 아 죄송해요. 계속 보는데도 왜 자꾸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니 이제 계속 보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됐다. 네. 됐다. 근데 꼭 틀려. 하나 빠져 있고. 아 그리고 그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꼭 구단 프런트한테 꼭 컨펌 맡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임의로 막 하고 막 저 새끼들 하나도 모르네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저희가 그런 과정 거치는데 이 사람이 하는지라 거기서 이제 실수가 좀 있다는 거. 지금 빨리 정화하러 저거 울산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있겠네. 네네. 아무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뭐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한 관련 부분, 뭐 경절이 확정되면은 혹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나 선수단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켜서 여러 이야기를 또 모은 뒤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훨씬 낫다. 그러네. 아, 진짜.